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솔길 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계시는 김수롱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세종국어문화원 원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김 박사님이 갖고 계신 타이틀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양한 수상 경력도 가지고 계시고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면서 성과를 내신 분인데요. 두드러지는 게 올해 2021년 그 세종문화상 학술 부분 이제 대통령상인데요. 이 40회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일단 축하드리면서 이 상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외설 선생님의 학맥을 잇고자 연대 국문과에 1982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말과 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그 외설 학맥을 잇기 위한 그런 연구 성과 가운데서 이제 박사학위를 제가 3개 받았습니다. 논문 137편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30여 년간 이렇게 연구한 성과를 나라에서 또 인정해 주시고 심사위원들께서 높이 평가를 해 주셔가지고 그 세종 주시영 외설 선생의 어떤 뜻이 있는 저의 노력을 좀 가상하게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또 38회 외설상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뭐 상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올해 받으신 상과 또 2016년도에 받으셨던 외솔상과 글쎄 상의 경중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아니고 나름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나름의 의미와 또 그런 걸 통해서 외솔 선생님과 맺어진 인연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38회 외솔상을 받은 게 가장 큰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상을 받게 된 거고요. 진짜 제가 2016년도에 외솔상 받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솔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이 한글 운동과 또 한글에 관한 우리말에 관한 그 연구 운동 이런 것들을 그 외솔 따라하기를 했더니 또 외솔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제가 그 외솔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그냥 꿈속에 외솔 선생님이 나타날 정도로 아주 너무 기뻤습니다. 예, 예. 좀 이런 말씀 여쭙긴 그렇지만 성함에 슬자, 옹자를 쓰셨는데 좀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성함하고 또 외솔 스님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으신가요? 예, 이름 자체가 이미 외솔 선생님 때문에 바꾸게 됐는데요. 제가 철도대학교 1학년 때 그때 1977년입니다. 네. 그때 이제 10월 달에 한글학계 부설 전국 국어운동 고등학생 연합회 고교 구군회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외솔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신 우리 송골 오동춘 선생님이 지도 교사시였거든요. 그래서 송골 오동춘 선생님한테 진짜 외솔 정신을 진짜 막 그냥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강의를 하셨고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때 이제 외솔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됐고요. 물론 그때는 1977년이기 때문에 외솔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7년 후였죠.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접 배우신 송골 오동춘 선생님한테 생생하게 배우게 되면서 저도 외솔 선생님처럼 이 한글 운동, 한글학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고요. 그러던 차에 외솔 선생님이 쓰신 저는 3대 명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이렇게 원본을 존중의 근본 뜻. 이 책을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때 이제 그 고교 구군회가 충무로에 있었던 외솔회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토요일 날 만나서 이 책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말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때 이름은 제가 김용성. 또 중용의 용자랑 성리학의 성자. 근데 이 철도고등학교가 이제 공무원이 되는 학교다 보니까 공무원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한글만 적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을 읽으면서 우리말, 토박이 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한자 없는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1학년 말에 슬기롭고 옹골찬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옹달스님이 되자. 그렇게 이제 짓고요. 그리고 제가 1978년 2학년 때 그 학교에 이제 그 개학을 하면서 이름표를 몰래 바꿔 달고 가서 이제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는 이제 호적을 바꿀 수가 없었고요. 네, 아버님이 네. 반대하셔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좀 별명 비슷하게 네, 불러줬던 이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외솔 선생님과의 인연에 아주 중요한 그 고리가 이제 오동춘 선생님이셨는데요. 그 고등학교도 철도고등학교셨고, 그러면 지금 김수롱 박사님을 이렇게 연관짓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어떤 한 분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름도 개명을 하시려고 하고, 또 그 인연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럴 때는 굉장히 남다른 노력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노력을 좀 개인적으로 하셨는지. 사실 이제 저기 철도대학교는 실업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갈 만한 형편이 안 됐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솔 선생님을 잇는다는 목표 아래 연세대학교 국문과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뭐 물불 가리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쉽게 되진 않았고 1980년에 졸업 맞고 이제 철도 공무원 하다가 직장 생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외솔 선생님 사진을 제가 책상 위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제가 빌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그 연대 분과 붙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저는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학교가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외솔 선생님. 만약에 외솔 선생님께서 네. 다른 학교에 있었으면 그 학교를 아마 울릉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울릉도까지 갔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막 너무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막 기도했더니 붙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부모님하고의 어떤 불화나 조금 갈등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일단 이제 부모님께서는 또 한학을 하신 분이라서 이름 바꾸는 걸 너무 싫어하셨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는 사실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몰래 바꿔가지고 그때 나중에 아시고 1년 동안 이제 말씀을 안 하실 정도로 혼났는데요. 네. 나중에 제가 우리말 가구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다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그 뒤로는 진짜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이제 국어학자가 되셨는데 이럴 때 그 해례본의 원본을 보고 해설한 학자라고 하는 그런 또 타이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 박사님한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또한도 그 외솔 정신의 그 외솔 선생님께서 했던 훈민정음 연구의 맥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그런 것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해례본 연구도 이제 외솔 선생님부터 비롯됐는데요. 또 제가 대학교 때 외솔 선생님의 제자이신 문혁은 선생님한테 훈민정음을 배웠습니다. 그 그래서, 연대 국문과에서. 예,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고등학교 때 한글가를 그 어려우니까 뭐 다 읽지 못하고요. 한글가. 머리말을 읽었는데 네. 그 머리말에 이제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써놓으셨냐면 온 시간을 오로지 훈민정 연구에 받침을 얻어 부지런히 갈고 닦은 성과를 뭉뚱그려 이에 세상에 내어놓게 된 것이다. 이 책은 훈민정음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문제와 한글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를 크고 작고 망라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농구하여 그 숨은 것을 드러내어 그 어두운 것을 밝히며 그 어지러운 것을 간추려서 그 정연한 책에 한글가를 세워 이렇게 이런 걸 써놓으셨습니다. 이때 한글갈이 정음학이라는 이제 한자어를 풀어낸 것이고요. 바로 훈민정학을 세우신 거고 이제 이런 구절이 막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뜻을 이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 한글갈이 참 의미가 있는 게 외솔 최원배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말본을 펴내신 다음에 시련을 겪습니다. 1938년에 흥엄 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셔가지고 실직까지 연희전문에서 네. 실직을 당하시는데 그 시련을 이 한글갈 저술을 통해서 이겨내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업적을 내셨고요. 그리고 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은 한글갈의 주요 저술은 1940년에 거의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마무리되던 시점에 1940년에 훈민정 해례본 원본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해례본 원본. 네, 발견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사한 그 필사본을 이제 얻어 보시고 그거를 해설하시고 이 한글갈에 녹여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 또 1940년 무렵에 그 정사에서 이 책이 나오는데요. 출판사가 어렵다 보니까 출판 자금을 마련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2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그 2년을 이게 연기되는 과정에서 이 해례본에 관한 자세한 해설 그리고 해례본이 어떤 책인가 또 그 원본의 어떤 성격 앞에 두 장은 이제 지문이 아니었었는데 그런 걸 밝히는 걸 최초로 밝힌 책이 된 거죠. 이 책이 나오기 한 4개월 뒤에 조선학계 사건으로 투옥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진짜 엄청난 기적입니다.
투옥되기 직전 이 책이 나온 거죠.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런 후민점 연구에 매진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에 그 간송미술문화재단에서 네, 네. 훈민정 원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복간본을 펴낼 때 저한테 해설을 의뢰해가지고 교보문고에서 제가 쓴 해설서와 함께 그 복간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원본을 말씀하시는 예, 거네요. 이게 이제 네.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 해례본 원본,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네. 원본을 복간한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책의 가치를 처음으로 논증한 책이 이제 그 한글갈인데 네. 바로 그 뜻을 제가 이어가게 된 것이고요. 네. 그 덕분에 이제 원본도 제가 직접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 이제 국문과에 진학하시고 계속 그쪽 길을 이제 오롯이 가시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또 계속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시게 된 그런 거죠. 그렇죠. 훈민정음 연계 뿌리는 당연히 세종당이었고요. 네. 주시영 선생님이 그 훈민정음 연구를 이어갑니다. 네. 그걸 이어받으신 분이 최연배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한글갈이라는 그 3대 명저가 나왔고 그걸 또 이어받은 문혁은 선생님의 뜻을 제가 또 이어서 또 김석득 선생님도 역시 우리말과 글의 역사를 연구하신 그리고 학부 때 대학원 때 또 스승님이시고요. 그죠? 그래서 문혁은 김석득 두 분의 그런 외솔 선생님의 제자이신 그분들의 뜻을 제가 잇다 보니까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지금 방금 한글가를 말씀하시면서 3대 명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두 개에 대해서 제가 뽑는 3대 네. 명제는 이제 우리말본, 우리말본, 그다음에 한글갈, 네. 그다음에 한글운동의 명제인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이렇게 세 권을 뽑습니다.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우리말 예, 예. 존중의 근본 뜻까지. 예. 예. 지금 몸담고 계시고 원장으로 계신 그 세종국어문화원에서 벌써 5년째 그 울산 한글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런 뭐 계기라던가 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진짜 울산은 외설 선생님의 고향이시자 네. 또 한글 운동, 한글 연구의 중심지를 떠오르고 있습니다. 막 한글 도시를 선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울산시가 이제 한글날 행사를 하면서 2017년도에 예, 그래서 또 외설 정신을 이어가는 세종국어문화원 또 저와의 또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서 그 한글날 특별 어떤 학술 대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전시와 함께 그래서 2017년도에 그 1회 그때 이제 해례본과 외설 선생의 관계를 조명하는 걸 했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그 주희영 선생님의 두 수제자 주희영 선생님과 김두봉 최원배 세 분을 조명하는 걸 했고요. 2019년도 3회 때는 이제 말모의 사전, 또 우리 조선학계 그 사전에 큰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회 때는 이제 외설 문학 전집을 조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1 올해는요, 그 외설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평전이 나와 있거든요. 전기도 나와 있고, 이런 걸 조명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외설 선생님의 어록, 또 외설 선생님에 관련된 한글운동, 뭐 24대 한글운동, 이런 것들도 전시하고 그래서 하여튼 울산시에서 외설 정신을 빛낸 일을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국어문화원은 그래서 물론 이제 세종국어문화원 단독으로 한 거 아닙니다. 외설에 또 이렇게 도움받아서 후원 같이 한 겁니다. 예. 아주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프로필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전문위원도 하시고 자문위원도 하시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어떤 무게가 실린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의미가 실린 어떤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그 외설 선생님과 주시경 선생님 세종대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운동과 그러니까 우리말과 글의 정신을 실천하는 운동과 학문 연구를 같이 융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길을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학회 연구위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도 외설 선생님이 또 세우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으로서 이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거 이거랑 그다음에 세종국어문화원에서는 외설 정신으로 공공으로 바로잡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아주 대단히 기쁘고요. 또 한글문화연대 같은 또 운동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설 정신을 널리 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학위가 3개를 받으셨다 했는데 그 학위는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상명대학교에서 이 한글 훈민점 역사에 대해서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설 선생님이 교육학의 뜻을 주셨어요. 네, 처음에는. 네. 왜냐하면 이제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네. 바로 세우겠다는 뜻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 따라하다 보니까 동국대학교 국어교육학과에서
교육학 각적으로. 국어교육연구로 두 번째 박사를 받았고요. 네. 또 지난해 이제 제가 20년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박사과정 수료만 하고 졸업을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4년 전에 복직을 해서 네. 또 외설 선생님의 제자이신 서상민 선생님 지도로 네. 세 번째 박사기. 이건 이제 오로지 훈민정 해례본 연구만으로 받았습니다. 훈민정은 해례본 연구. 네. 뭐 이 크게 작게 다 외설 스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술 활동, 학술 활동, 또 여러 가지 위원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후학 양성과는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김 박사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여러 가지 활동 범위 안에서 이 후학 양성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아카데믹한 그런 예.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좀. 예, 그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대학 전임 교수는 되지 못했습니다. 재학자로서 이제 3년 살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제자를 못 키우고 있지만 마침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제가 개건 교수로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외설 정신을 가르치는 그런 국어교육 분야와 우리말 국어학 네. 뭐 이런 국어교육 다 이걸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야에서는 이제 훈민정 해례본 강의를 지금 13기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기. 세 달간 이제 집중으로 하는 훈민정 해례본을 강의하면서 이 한글과 제가 또 펴낸 훈민정 해례본 강독본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두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학문적인 어떤 제자를 키우기보다는 현장 속에서 학문적 성과를 실천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인터뷰에 많은 분들과의 공통 질문인데요. 그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 보면 지금 그 살아오신 인생의 외설 정신을 만난 것과는 굉장히 괴리가 좀 있는 세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예.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인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젊은 세대들 요즘 국어 선생님들조차도 외설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네.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중적인 책과 강연을 많이 해가면서 마침 요즘에 네. 이 한글이 4차 한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막 방탄소년단도 네, 이렇게 네, 막 한글로 한글 디자인 옷을 입고 네, 막 그러지 노래 않습니까? 가사도 한글로 그대로 그러면서 하고. 야 이제 외설 정신을 제대로 알리고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다. 왜냐면 외설 선생님께서 우리말 존재의 근본 뜻에서 말은 결의의 보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말과 글이 진짜 이 한국어, 한글 이게 막 전 세계에 주목을 끌고 있는데 거기에 담긴 문화적인 가치 그다음에 우리 말과 글이 다른 나라 말과 글보다 좀 섬세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막 외설 선생님께서 막 문법을 통해서 한글 역사를 통해서 운동을 풀어놨거든요. 이런 이제 외설 정신을 이 4차 한류 한글의 정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외설길이라는 이 방송이 아마 그런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외설 마침 올해는 또 이 어린이들 중고생들이 막 외설 정신을 알리는 유튜브 제작 네.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4차 한류의 흐름과 더불어서 외설 정신이 더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하는 동안에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신 열정 그리고 이 기운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설 정신이 다시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어서 우리 한글이 정말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붐도 일으키고 명성도 얻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